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에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다 죽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장 같아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을 네. 좋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이 가줘야지. 네. 근데 지금은 롱숏으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21일 날 그 밤에 그 금리 2변 정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금리 약간 좀 뭔가 그 요번에 CPI, PPI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과정과 국제 정세 돌아가는 모양이 또 심상치 않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고 요새 조선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익률은 엉뚱한 데서 날 겁니다 해갖고 심지어는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그 천연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앞으로 국제 정세가 칼날같이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나는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로 환율이 급등할 줄 알았더니 먼저 일본 금리 정책 변화로 먼저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컨트리 리스크로 저는 푸틴이 5월 달에 중국 간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글로벌 매트릭스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아시아 헤지들이 환율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네. 오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이 거의 조 단위 가까이 들어와서 샀어요. 네. 환율 급등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매수라는 건 달러를 팔아갖고 원화를 사는 거거든요. 원화 자산 주식 사고. 그거 속에서 환율이 급등해요.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까지 특히 6월 요 12일 날이 금리 인하 확정적인데 이게 노이즈가 생기면 안 돼요.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마 7월 31일 날부터 처음 해버리면 어떡해요? CPI, PPI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거를 걱정하는 코멘트가 요번 성명서에 나오면 어떡해요? 문구가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오늘 내일 올린 게 어떻게 돼요? 바스켓 폭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은 삼성전자 올린 거 변동성 이용하는 폭탄일 수 있다. 추세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팔고 그 재료 가치에 있는 텔레칩스나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나 개별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전략상의 가이드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삼성전자 팔아서 SK하이닉스가 15만 원 깨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사자. 엔비디아가 떨어졌다가 이게 추세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떨어졌다 다시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게임이 날 거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콘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의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GTC 2024에서 어떤 모멘텀을 기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님, 엔비디아는 그래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신다고요? 예. 근데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고 재료 노출로 엔비디아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쏙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네. 요 840, 요 쌍바닥 나오 이거 몸통으로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 성명서에서 금리 2번이야 하면 이거 깹니다. 그런데 600불은 안 가요. 이게 2월 21일 엔비디아 모멘텀을 준 때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첫 번째 실적 발표에서 1차 파동, 그 다음에 1월 28일, 29일 날에 또 2차 파동 이렇게 맥점들이 있거든요. 최대 흔드는 게 이게 770불까지는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간단히 얘기해서 엔비디아 매수, SK 하이닉스 매수 자리입니다. 770불이요. 800불 아래에서는요. 네네. 이게 800불 이제 아래에서. 예, 두 번 하면 쇼크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추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
800불과 770불 사이 오면 이건 웬 땡큐 하셔야 됩니다. 다시 900불 갖고 갔거든요. 그러면 750과 800 사이에서 900불을 가요. 그럼 또 SK하이닉스 갑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같이 가면 지수가 뚫려요.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는 또 눌러버리죠. 77,000원, 8만원 근처 딱 보고 또다시 72,000원까지 떨어지면 골 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시아계에는 삼성전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10,000원 안에서 왔다 갔다 시키면서 빼먹는 재미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갖고 놉니다. 그 CIO 세력들이 싱가포르, 홍콩, 블랙록 이런 주체들이 아시아계 펀드의 중심이 돼갖고 하는데 거기에 의사결정에 중국계 입김이 세요. 네. 거기에 의사결정하는 그 색깔의 인물도 팔로더 맨하면 중국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블랙록 속에 숨어갖고 펀드를 만들어갖고 그 의사결정의 호흡을 중국 전략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게 저는 엔비디아파하고 반 엔비디아파가 붙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반 엔비디아파에는 인텔, 애플 이런 쪽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속도를 내버려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가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원자재 전쟁, 전쟁이란 건 다 나오는 겁니다. 총칼 갖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틈새로 오히려 저는 조선주가 혜택받을 것 같아요. 조선주요? 사실 대표님의 의견에 앞서서 이제 뭐 저희가 인포백스 라이브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삼성전자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관점이 좀 달라서 색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오는 조선은 관점이 좀 같으시네요. 근데 예. 나는 조선을 그 성과와 네. 그 유가 상승의 간단히 얘기해서 그 LNG나 이런 쪽 섹터보다 방산 섹터. 방산 섹터요? 네. 랑 연결되는 조선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뚱딴지 같은 전략이지만 네, 역시 방향은 같지만 관점은 다르셨습니다. 예상을 틀리지 않고요, 우리 대표님. 21,000원대 조선주를 생각한 거는 이제 워렌 버핏 옹의 그 유가는 100불 간다. 그때는 네. 성과를 보고 이제 뭐 상승할 것 같고 막 이런 전략으로 짰는데 요새 제가 느끼는 그 감은요. 야, 이게 미국 쪽에서 또 호주나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가 구축함이나 잠수함이나 만드는 회사가 딱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하고요. 네. 그다음에 HD 중고 딱 두 축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한번 보세요. 동북아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싸운다는 얘기나 군사적인 충돌의 무기 확장 전략으로 간다면 일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부터 만들어요? 잠수함, 구축함. 한국만 못 만들고. 그럼 그거를 발주시켜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에다 미쳤다고 해요. 우리나라다 하죠. 네, 네. 이 에너지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하나오션.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가가 80불까지 갔으니까 이제 100불은 바로 못 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이렇게 21,000원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3만 원을 뚫나 봐라. 이 3만 원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은 벌써 21,000원 바닥에서 거의 50% 올라가는 에너지입니다. 이 시가상위가 이 50%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것도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오늘 28,900원 정도까지 왔어요. 저는 매도 사인 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아니, 더 갈 것 같아요. 10% 먹게요, 이제. 그럼 가성비 전략으로 이제 하나오션 역발상을 사갖고 50%, 60% 팔아서 더 가는 건 남드세 하시고 네. 이걸 그냥 조선 기자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황밴드라든지 태용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오션 오늘 그래프입니다. 이제 각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냐면
32,000원과 28,000원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종목의 대장이 먼저 갔어요. 쉴 때 요게 청와밴드, 동성화인테, 태광 요쪽이 30%에서 50% 에너지가 키 맞추기로 나오나 한번 보시죠. 대표님, 조선 기자재라는 게 특별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그 구축함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잠수함이나 그 다음에 LNG 선이나 만들 때 네. 거기에 우리 자동차 하면 자동차 부품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배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뭐 판 뭐 그거 또 방향키 뭐 여러 가지 부품단들도 수없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갖다 해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태광, 성화밴드, 동성, 화인텍입니다. 네. 주가도 일단 태용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성황밴드는 아직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00에 사서 이거 성공하면 한 15,000원이에요. 이 수익률이 지금 현재 29,000원에 하나오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성황밴드 매수. 하나오션은 대두작품 50%를 파시는데 70% 파시는데 100% 파시는지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 이쪽은 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도 저는 3월, 5월 달에 간단히 해서 푸틴이 중국 온다면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중국을 먼저 중국부터 가는군요. 간 다음에 돌아올 때 북한 건드리나 보고 네. 그리고 북한은 그 사이에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갖다 해서 핵실험하는지 보고 도발이 있나? 네. 그걸 유도시킬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만 통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미국과의 군사적인 해군력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막아내려면 미국도 발주줘서 일본을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게 남중국해의 뭔가 군사적인 에너지의 충돌. 이게 앞으로 거의 3년을 지배할 것 같아요. 우리 대권 때까지. 이 에너지가 오히려 조선주를 유가 이제 80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20불 남은 거랑 오히려 이쪽 그 구축함, 군사적인 갈등 구조, 그거의 군사력 경쟁, 이게 동북아시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유럽 쪽 북해, 프랑스,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에서도 이 에너지가 들어가나. 그러면 그 발주는 누구한테요? 우리나라한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각을 한번 진행되는 과정이 현실화되나? 저는 4월, 5월이 환율과 이 아시아, 동부아시아 쪽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일본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샌드위치로 일단 꼈어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밖에 안 돼요. 혜택 받는 거가 있는 반면 그거에 반대되는 쏙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번에 카지노주들 제 관련된 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계신데 어마무시한 실적들을 사상 최대예요. 파라다이스가 됐던 롯데관광개발이 됐던 아난티가 됐던 사상 최대의 그 실적인데 실적이 이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눌러요. 안 가요. 네. 매수세도 안 들어와요. 이것도 비합리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쪽을 왜 안 건드냐? 그쪽을 건드리는 펀드나 수급이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 쏠돈에 딴 데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사이즈에서 증가가 되면 이쪽을 분명히 들어올 텐데 증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고 삼성전자 땡기면 그만큼 마이너스 그래서 1대 100으로 잡은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실적이 그렇게 좋으니까 지금 자리가 사실은 바닥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보시는 분은 사 모으라고요. 아, 지금부터 괜찮은가요? 야, 그렇죠.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급이 안 따라올 뿐이에요.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반드시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실적이 우상향인데. 그러니까 갖다 해서 100일 바닥하다가 어느 1개월 만에 그걸 한 번에 용출같이 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그쪽을 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전략인데 네. 5일이나 10일 단위로 스캐핑 하시는 분들 한 달 동안 샀는데 안 올려갖고 이거는 샀는데 한 달 동안 지쳐갖고 또 오히려 본인들이 매도하고 나와. 이게 가랑비 옷 젖듯이 빠지는 네. 스타일이에요. 그런 투자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흡이 장기 투자거나 가치 투자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카지노주들이 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는 자리예요. 지금 싸움은 스캘퍼들이 준동하는 그리고 아시아 핵지들이 스캘퍼 같이 해요. 5일치기 10일치기 합니다. 그러면서 롱숏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주도주 색깔을 대장을 자꾸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앞서서 대표님 우리나라는 롱숏에 갇혀 있고 일본 증시를 오히려 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아시아 핵지들의 전략이 네.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고 일본 에너지를 더 강화시켜요. 이것도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면 우리 지금 증시 밸류업 전략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뭐 또 그 자사주 소각하면 법인세 뭐 그 감면 시켜준다 여러 가지 얘기해갖고 지금 해외 파트 에너지가 있는 그 전략가들이 세일즈는 많이 하거든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우리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세일즈하면 거기서 바로 오파 들어오고 펀드 개설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롱숏으로 그 변동성을 이어먹는데 쓰는 이 주축들이 30, 40대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야. 장기 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변하려면 MSCI 선진국 들어오든지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 샀다. 하나도 안 사시잖아. 네. 일본 주식은 왕창 사잖아요. 한국 주식에 뭐 포스코를 다시 산다든지 삼성전자를 사주시다든지 이런 게 변화되지 않는 한 인식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안 살까? 결론은 환율과 컨트리 리스크와 아직까지 개방형의 조건들이 다 안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고 뭐 이제 제한 다 풀려야 돼요. 그리고 뭔가 요번 저는 또 4월 10일 날 누가 이기나 색깔도 볼래요. 우리나라 총선이요. 예, 150석을 어디 이상 찾나. 거기에 따라 우리 주시장의 에너지도 다를 거예요. 왜?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정책 보도 막 요새같이 장밋빛 정책 나오는 거 많은 거 드물잖아요. 주가 전혀 안 움직여요. 뭐 중소형 주택을 뭐 활성화시키겠다, 뭐 또 뭐 풀겠다, 뭐 주식 밸류업 전략에서 뭐 외국인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요. 총선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면 외국인들이 믿게 되는 건가요? 150석이 현 정부에 플러스되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되면 나오면? 신뢰를 하겠죠. 아. 그런데 반대되면 의회 권력이 되면 이게 중화될 테니까 뜻대로 안 될 거다. 요번에 최근에 의사 관련된 사태도 굉장히 더 악화되잖아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번째 때려라. 수급이 안 들어오고 안 된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